선진국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많다고 하는 그런 고기를 많이 먹고 우유와 달걀 소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그 미국,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왜 칼슘이 부족한 골다공증 환자가 그토록 많으냐 이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째서 골다공증으로 연골이 괴사되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냐고. 아직도 그래도 영양 부족이냐고. 세상에서 부자 중에 부자인 참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있잖아요. 세계에서 세계 중에 가장 뛰어난 미인이라고 말한 그 배우. 너무나 부자죠. 그 워낙 영화에 많이 출연해서 돈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영양 부족이라서 골다공증으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어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식하는 국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병은 드물어서 거의 보기조차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골다공증에는 이런 병 없었습니다. 채소만 먹을 때는 없었다는 거죠. 비만은 어째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나라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에서 훨씬 더 비만 너무나 뚱뚱하잖아요. 왜 영양학이 진실이라며 가르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과서에는 음식을 골고루 먹고 고기를 많이 섭취해야 좋다고 돼 있어요. 근데 현실은 맞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채식만 해도 된다고 치고 칼슘은 어떤가요? 칼슘을 위해서 뼈채 먹는다는 생선과 우유, 달걀, 사골,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만 할까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고기와 우유, 달걀을 많이 먹는다는 그런 나라가 골다공증 환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들의 영양학과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녹황색 채소야말로 칼슘의 보고인 것입니다. 채소는 비타민만을 위해서 소량만 먹어도 되는 먹거리가 아니라 칼슘을 위해서 바로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칼슘이 동물성 고기나 뼈에만 들어있다면 채식동물은 모두 영양 부족으로 죽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공부했던 선지식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 내부를 다 들여다봐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처방을 해주십니다. 생식을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그 분량만큼을 사가지고 그거를 막 물에다 씌어서 말려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 골다공증을 해결하려면 귤철이와 겨울에 귤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귤이 철이 오면 귤을 박스채로 사놓고서 계속 장복을 하랍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손과 발이 노래진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신이 노래지고 얼굴까지 노래지지만 그때까지는 먹지 말고 손발이 노래질 때까지는 계속 장복하랍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멸치를 먹고 사골국을 먹는다고 절대로 그것이 뼈로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채식동물은 덩치도 크고 지구력도 좋아요. 소나 말, 코끼리 등이 뼈가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지구력이 좋은 당당한 채식동물들이잖아요. 풀만 먹어도 칼슘이 다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에는 수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녹황색 채소를 먹으면 칼슘뿐만 아니라 철분, 마그네슘까지 인체에 반드시 꼭 필요한 미량원소는 거의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소에는 많은 무기질이 들어있어요. 비타민뿐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먹어서는 안 돼요. 그 대신 보통 30가지 정도를 먹으라고 말하는데 사실 30가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김치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냥 뭐
마늘도 들어있고 파도 들어있고 고추도 들어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그것만 해도. 그 몇 가지 음식을 먹으면 30가지는 금방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반드시 건강한 채소를 듬뿍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양 결핍 때문에 동물을 반드시 꼭 잡아먹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래서 맞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동물을 꼭 먹어야 영양 결핍이 없다고 여기신다면 오히려 동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나라를 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추워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에스키모인들입니다. 그들은 식물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자라는 풀도 없고 나무도 이끼조차도 없어요. 그 결국은 바다에서 자라는 물고기를 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동물을 먹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채식을 하려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 삼시세끼를 고기만 먹습니다. 고기가 만약에 정말 영양 가치가 높고 그렇게 좋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건강하고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무엇보다 오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스키모인들은 40대가 우리로 보면 70대, 80대로 보여요. 50을 넘기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60을 넘기는 사람은 우리의 100세 노인을 보는 듯하게 본다 그래요. 에스키모인들 중에. 그래서 에스키모인들 중에서 아주 부자들은 가죽이나 고기를 팔아가지고 채소를 무역으로 사다가 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50대를 넘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곡물과 특히 채소가 먹고 싶어도 없고 있어도 너무 비싸니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이리도 젊은 나이에 일찍 죽고 생명을 다하기도 전에 일찍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뭐 그렇게 완벽하게 채식을 하시면서 본인이 알고 삼매에 잘 드시는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선지식인 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채식을 하는 것이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30년 동안 채식을 완벽하게 비건 채식을 했어요. 아무런 건강에 장애가 없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노박 조코비치라는 테니스 선수가 채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38살이 될 때까지 아직도 펄펄하게 뛰고 있어요. 이번에 롤랑 가로스 대회에서도 4강이 들었어요. 38살짜리 선수가. 그만큼 요가도 하고 식이요법을 잘 먹는 것이 사람의 몸을 이룹니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